대통령의 전반기 국정 운영에 대해서 여러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박지원 의원님, 윤석열 네. 정부의 전반기 국정 운영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로 평가할 수가 없죠. 고개가 절레절레 되는데 이것은 엉망이기 때문에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11일 오늘이 말이죠. 지금 반환점 돌았잖아요. 네. 저도 국정원장 해임당한 게 딱 2년 반이 되는 날입니다. 시작과 함께 해임 당했기 그렇죠. 때문에 5월 10일 날 취임하셔가지고 5월 11일 날 아침 9시에 너 나가 했으니까 딱 2년 반 됐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박지원을 국정원장에서 해임해서 네. 지금 이 꼴 된 거예요. 어떻게 놔뒀으면 내가 그게- 국정원장 잘하고 윤석열 대통령 비난 안 하고 김건희 여사 잘한다 할 거 아니에요. 가장 큰 대책은 국정원장을 바꾼 것이다. 윤석열 인사의 아니, 그 가장 다음 질문 실패. 그대로 답하시네 벌써.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지금 또 오늘 저녁에 전화 와서 너 국정원장 들어와. 해도 지금은 안 가요. 아니 그 박지원 의원님은 약간 홍평을 해주셨는데 민동기 평론가 같은 경우에도 2년 반 동안 꾸준히 시사평론을 해오셨는데 여러 가지 장면 중에서 긍부정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패착인 장면을 꼽는다면 좀 어떤 장면을 좀 꼽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거의 모든 게 다 패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좋게 호의적으로 평가를 해 주려고 해도 그런 장면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이 딱 2년 반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후반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오늘 아침 신문을 우리가 쭉 보다가 제일 좀 인상적이었던 게 동아일보 기사였어요. 동아일보 기사. 네. 동아일보가 1면에도 관련 기사를 실었고 음. 또 뭐 4, 5면 이런 데도 막 한 면을 다 할애해서 네. 실었던데 거기 제목이 그렇습니다. 1면 제목이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하고 의정 갈등 잘못 인정해야 된다. 요게 동아일보 1면 제목이고요. 그리고 관련 기사는 0.7%포인트 차이로 당선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마치 100% 지지받은 것처럼 그렇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 지금 2년 반 동안. 저는 여기서 모든 게 다 함축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겸손하고 뭔가 다른 어떤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그런 국민들, 시민들을 설득하고 포용하려는 그런 자세가 1도 안 느껴졌거든요. 극단적인 예가 최근에 기자회견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전혀 잘못한 거 사과는 하긴 했는데 뭘 사과했는지를 모르겠고 그리고 더 따겠던 거는 그 다음날 뉴스위크 인터뷰가 공개가 됐는데 네. 물론 그 인터뷰는 지난달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무적인 판단을 했으면 그 인터뷰는 보류시키는 게 나았다고 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 판단을 하십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핵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면 핵 공격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 당선인이 됐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당선인의 기조하고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인터뷰를 보완을 하든가 아니면 뭔가 다시 추가적인 인터뷰를 해서 그 내용을 수정을 하든가 그랬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그냥 그대로 나갔더라고요. 이게 정무적 판단이 1도 없다. 저도 이제 동아일보 기사도 보고 뭐 뉴스위크인가요? 거기 나온 기사 내용도 일부를 봤는데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인상 깊은 장면 중에 하나로 이준석 대표가 축출되는 모습 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 문제 아니면 뭐 의정 갈등 이런 것들을 많이 꼽던데 의원님도 사실 국정운영 많이 해보시지만 어떤 장면이 제일 눈에 띄셨습니까? 그렇게 나쁜 것만 얘기하면 안 돼요. 네. 기왕 못한 사람인데 네. 정신 연령이 조금 이러니까 잘한 걸 얘기해줘요.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두 가지는 진짜 잘했다. 우리 국민 나이를 한두 살 내려준 거.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 됐으면 나는 지금 금년에 83입니다. 그래도 위대한 윤석열 대통령이 돼서 82세. 얼마나 좋아요. 네.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나이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윤석열 나이라고 그렇죠. 표현해요. 맞아요. 네. 네. 잘하실 그렇죠. 거예요. 네. 두 번째, 자기 부인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거. 이건 배워야 돼요. 저는 잘못해가지고 제 아내가 6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고 지금 혼자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배워야겠다 네. 하는데 사실 그런 사랑은 장삼 이사도 안 해요. 제 아내가 제 잘못이 있을 때 얘기를 해주지. 술 먹고 잔다고 새벽 4시, 5시까지 제 핸드폰 안 봅니다.
그런 거 보면은 또 한편으로 보면 내조도 잘했다. 음. 제가 오늘 그 완도 네. 전복 시식회를 국회에서 했는데 1시간 반 동안 하고 완도 군수하고 점심 먹으러 갔는데 47개의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47개나요? 네.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도 나는 야, 만약 김건희 같은 아내가 있었으면 이거 보고 다 답장해 줄 건데 잘한 거 많아요. 좋게 보세요. 어차피 망할 사람. 저는 여기 의원님 말씀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네. 이번 정권이 남긴 것 교훈.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아, 그렇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음. 이번 정권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조정래 태백산맥 네. 네. 조정래 선생이 저랑 가까운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일생 바뀌지 않는 게 사람의 음성하고 성격이래요. 음성과 성격이다. 네. 네. 이건 절대 안 바뀐다고. 네. 그래서 아니 성격은 좀 좋아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요. 절대 안 그런데요. 제 오프닝도 안 바뀔 거거든요. 그런 건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드를 맞추기로 하지 않습니까? 예. 아니 김건희 여사 문제 얘기하셨는데 지난주 어쨌든간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대책이 어떻게 되냐 궁금해했는데 일단은 제2부속실을 설치한다는 것이고 어쨌든 연말까지 순방을 포함한 공개 활동도 자제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전히 특검법이라든가 한 사회적 요구들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용산에서 전혀 터치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말까지 대외 활동을 중지하겠다. 그리고 불가피한 어떤 외교 일정을 제외하고는 이제 외교 일정도 당분간 하지 않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여전히 용산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대표적인 어떤 후속 조치 가운데 하나로 네. 휴대폰 지금까지 사용한 휴대폰 두개 바꾸겠다고 이걸 바꿨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대책으로 내놓. 그 인적 쇄신해달라니까 핸드폰 쇄신을 하셨어요. 근데 그건 쇄신이 네. 아니고 제가 볼 때 증거인멸에 가깝다라고 그러니까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쇄신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들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문제 핵심이 뭔지 여전히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이 정도 차원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런 모든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 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오늘 사실 말이죠. 네.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은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대외 활동 자체는 대내 활동을 못하게 해야 돼. 국내 활동 그렇죠. 정확하게는 네. 대내 활동을 못하게 해야 돼. 네. 대외 활동 뭐 외국 나가서 명품 쇼핑하러 가고 무슨 뭐 네. 이런 건 좀 해도 괜찮아요. 네. 그냥 실수라고 보는 거예요. 대내 활동이 네. 인사 개입하고 뭐 별것 다 하니까 네. 술 먹고 자는 남편 핸드폰 대신 답장해주고 이게 국정농단 아니냐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은 김건희 여사는 대외 활동보다는 대내 활동을 못하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보세요. 트럼프 당선되니까 고작 이 한심한 윤석열 정부 트럼프 상대하기 위해서 골프 연습한다고. 아 오늘 진짜 웃기는 주말에 거야. 일면에 나왔더라고요. 아, 예. 진짜 이건 웃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의원님은 국정원장 하셨으니까 정보를 다루는 일을 하셨으니까 그렇죠. 전문가 중에 전문가시잖아요. 저는 이제 대외 활동은 괜찮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순방 같은 거 갔을 때 걱정되는 게 그 해외 정상들도 다 정보 보고 받을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러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 의혹들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서로 인사도 나누고 사진도 찍는 걸 거 아니에요. 그거 생각하면 제가 막 얼굴이 붉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5년 모셔봤고 네. 뭐 수석 비서실장 하면서도 했지만은 국정원장도 2년을 하면요. 이제 정상 외교를 나갈 때는 외교부하고 네. 국정원에서 자료를 만들어줍니다. 네. 그럼 영부인한테도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쪽 상대방 영부인은 어떤 거다 해서 동영상으로 다 자료를 제출해 주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 네.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한다고 하면 멜라니 네. 여사한테 김건희 여사는 이런 것 다 동영상으로 찍어주면 어떻게 너무 아니, 근데 네. 이미 아, 해외 순방할 때 아, 몇몇 현지 언론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뭐다라는 게 대대적으로 그렇죠. 보도가 되기도 했었어요. 했다가 이제 지우고 뭐 난리. 네. 체코 순방 갔을 때도 그랬죠. 또 체코 순방했을 때도 수정 요청 들어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논란을 빚었었고요. 그러니까 이미
저는 박지원 의원님 의견에 조금 달리한다면 네. 대외 활동도 자제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이지. 아니 그 대내 오직 활동 하면 중에 그러겠어요. 문제가 됐던 것 중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것들이 인사 개입의 부분이었고 그게 친한계에서는 뭐 한남동 라인이 뭐니 했는데 어제 그제 이렇게 나온 보도들을 보면은 일단 음주운전했던 강기훈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복귀를 했는데 이제 병가를 보내고 쇄신을 하겠다 뭐 이런 일성을 준 것 같고 강훈 전 비서관의 경우에도 한국관광공사 사장직을 자기가 응모를 포기하겠다 뭐 이런 선언을 하면서 일부 뭔가 바뀌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거든요. 그건 바로 요즘 덕이지 뭐. 그건 바뀌어봐야 하는 네. 거지. 그건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 말이죠. 아무튼 국면 전환을 위해서 인사를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아무런 국면이 없을 때 하는 거예요. 네. 지금은 국민들에게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었다 하는 것을 보이려면은 대통령실, 내각 완전히 뜯어 고쳐야죠. 완벽한 쇄신으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 계속 얘기한 게 임기 1년 단축, 4년 중임제, 프랑스식 이원 집정제. 이원 예. 집정제 이렇게 개헌하면은 참 좋은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정진석 비서실장한테 얘기하니까 형님 누가 1년 단축하고 임기 단축하고 해요. 그래서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사실 노태우 대통령이 궁지에 몰렸을 때 거국 내각을 해가지고 돌파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이런 때는 사실 거국 내각 같은 것을 구성하면서 국민들한테 좀 보여줘야 되는데 거국 내각을 하려면은 이재명 대표하고 회담을 해야 되는 그것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작은 변화가 아니고 뭔가 국민들이 크게 느낄 만한 그렇죠. 큰 변화를 도모해야 된다. 네. 이런 차원에서 야당 대표랑도 만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네,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아니 근데 해법은 되게 명확하고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미 나온 해법들도 있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해결하는 방법은 지금 현실적으로 김건희 특검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없죠. 그럼 그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을 하면 되는 문제인데 네. 그 해법을 피하기 위해서 자꾸 뭐 내각을 뭐 어떻게 한다, 그다음에 용산 참모진을 뭐 어떻게 김건희 라인을 몇몇을 뭐 정리한다, 네. 그다음에 특감 뭐 이런 거 네. 부속실 제2부속실 설치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다 곁다리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에 대해서는 자꾸 얘기를 회피를 하려고 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이제 그 정부 여당이 미온적인 반응을 취하니까 오늘 민주당이 수정안을 내놓겠다. 제3자 특검 추천하게 하고 의혹도 13가지라는데 두세 가지로 압축해서 해보자 이렇게 내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조금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덜 익어서 땡값으로 떨어질 것 같다 네. 했는데 잘 해서 좀 보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또 완전히 기자회견 후 간동훈이 된 거야. 기자회견 후에 간만 보는 거예요. 네. 윤석열 대통령 눈치 보고 국민 눈치 보고. 그러면 한동훈이 간동훈 되면은 대통령 후보 안 돼요. 그것이 이번 갤럽 네. 지난 금요일 여론조사 17%. 네. 윤석열 대통령은 17% 지지를 받는데 차기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 29, 한동훈 14가 나오더라고요. 더블 스코어로 지고 있잖아요. 네. 지고 있는데 이 험악한 윤석열 대통령 17%도 안 나오는 14%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간보기 하면은 더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미래가 없다 했는데 자꾸 특감 얘기를 하는데 진짜 특감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해결은 김건희 특검밖에 없다. 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 저는 자꾸 주장을 했어요. 한동훈 대표에게 명분을 주어라. 바뀔 수 있는. 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은 실리를 택하자. 정부 여당하고 야당이 협상할 때는 항상 정부가 여당의 실리를 갖고 야당은 명분을 갖는 거예요. 저하고 김무성 할 때도 늘 김무성은 실리를 가져가고 야당은 명분을 가져오니까 네. 형식적으로 보면은 박지원이 이겼다
하지만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김무성이 이기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동훈한테 명분을 주자라고 했더니 지도부에서 그렇게 지금 좋은 안을 냈잖아요. 네. 그래도 특감 하면은 한동훈은 간동훈으로 끝나는 거예요. 네. 안 돼요. 모든 것은 로마로 통하는데 모든 것은 김건희 특검으로 가야 전국이 풀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 그러니까 한동훈은 그러면 특감으로 땡가면 되는 거네요. 아, 네. 그렇지. 그러니까 민주당이 최대한 양보할 수 있는 최대치는 양보한 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한동훈 대표가 이런 안을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던져줘도 참 활용을 되게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기자회견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주말 사이에 보인 이런 약간 우향우 네. 좀 더 오른쪽으로 가는 우양우 자세. 이런 행보를 보면서 활용을 못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럼 한동훈 대표는 왜 자꾸 뭐 보수를 결집하는 조선일보가 그런 식으로 용어를 썼던데 보수 결집 어떤 그런 쪽으로 좀 무게중심을 네. 실었다 이런 취지로 보도를 했던데 제가 봤을 때는 하나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그리고 11월 안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판결이 두 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 거기서 좀 어떻게 해가지고 보수 결집을 시도를 하게 되면은 이 국면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아주 정말 속 좁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네. 그렇죠. 한동훈은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나려고 눈치만 보는 거예요, 지금. 유승민이 안 되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런데 한동훈 사이클이 있어요. 한동훈은 무슨 사건이 터지면은 하루 혹은 3일을 숙고를 하다가 꼭 하루 숙고 3일이에요. 하다가 똥볼 차는 거예요. 절대 어떤 권력도 정치는 민심을 이길 수 없고 경제는 시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민심을 봐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 네. 윤석열, 김건희 눈치, 국민 눈치. 차라리 국민 눈치를 봐서 확 한번 붙든지 안 그러면 나는 윤석열 꼬붕이니까 그리 가겠다고 가버리든지 해야지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네. 한동훈은 미래가 없다. 절대 한동훈으로 돌아와야지 간동훈 가면은 끝난다라고 생각해요. 그 박지원 대표님 간동훈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한동훈 대표 근데 이런 스탠스를 취하게 되면은 여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대국민 담화 이전에 뭐 조경태 의원 포함해가지고 일부는 상황 보고 우리도 특검 받을 수 있다 이런 식 얘기를 했던 분들이 당 대표가 우양우를 하는 순간 비슷한 선택을 받았을 때 대표에 기울 수밖에 없는 상황 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따라간다라고 보고요. 묘한 지점이 음. 사실 보수 언론이 그동안 국민의힘이라든가 한동훈 대표가 용산에 저 개인적으로는 각을 세운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각을 세운 듯한 그런 제스처를 취할 때 굉장히 조중동이 한동훈 대표 쪽으로 입장을 반영하는 그런 사설, 칼럼을 많이 썼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요 기자회견 이후에 오른쪽으로 계속 턴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조선중앙일보가 같이 돌더라고요. 한동훈 대표를 옹호하는 듯한 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그 소수의 목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네. 친한계로 언론에 명명이 됐던 그 의원들 역시 네. 이제 그 목소리는 잦아들 수밖에 없다. 네. 조선중앙이 턴을 하고 한동훈 네. 대표까지 오른쪽으로 턴을 했으면 나머지 의원들도 이제 그쪽으로 가는 뭐 수순이구나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오늘 아침 네. 신문을 보면 맞아요. 네. 극명하게 돌았었더라고요. 돌았어요. 네. 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시끄럽게 망하는 게 아니라 조용하게 또 망하는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요. 결국 보수층에서는 윤석열, 김건희를 버렸어요. 그리고 한동훈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어떻게 우리가 찾아온 보수 정권인데 또 진보한테 넘기느냐, 이재명한테 주느냐 이런 게 있었는데 네. 한동훈이 간보기 시작하니까 다 따라가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그래요. 이승만의 3.15 부정선거를 4.19 전두환 독재를 군사 독재를 5.18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촛불로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의 외환위기 극복도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금목이 해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도자가 우리 역사를 변화시킨 것은 없어요. 결국 국민들이 해줬는데 저는 절대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전 이재명 대표 이제 재판 결과 나오기에 앞서서 나온 이후에 이제 그 결과가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나오면 그걸로 좀 보수 결집을 해야 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바로 움직이는 건 쉽지 않으니까 그 전에 미리 좀 빌드업을 서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점점 이제 보수 코어층이 듣기 좋은 소리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네. 저는 그냥 이재명 선고 이후에 그 보수 결집을 위한 빌드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14일날 상정하다고 한 날에 특별감찰관 문제를 국민의힘이 논의하겠다고 결정적으로 선포한 것도 어느 정도 결과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한 거 아닐까요, 의원님? 그건 그 네. 자체도 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김건희를 영부인을 특별감찰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돼. 하고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네. 그러한 얘기는 구실에 불과하니까 또 국민의힘이 주장한다 해서 국회에서 통과될 일도 없잖아요. 네, 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한동훈 대표가 지금 딱 프레임을 네. 이재명 유죄다. 사법부 압박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법부 압박을 하는 것 자체가 박정희, 전두환의 후예다. 저는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사위원을 오래 했고 제일 오래 한 사람이에요. 네.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서. 또 저는 실전 경험이 있어요. 감옥도 살아봤고. 네. 그래서 제가 만주 변호사인데 실제로 제가 만주 6대 검찰총장입니다. 아니, 왜냐? 만주 검찰총장실에 가보세요. 6번째 내 사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은 무죄가 될 것이다. 오늘 내 처음 얘기인데 네. 만약 유죄를 사법부에서 인정하더라도 벌금이 80만 원 정도 나올 것이다. 네. 한번 네. 저하고 내기를 해봐요. 네. 그런데 절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설사 1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트럼프 보세요. 네. 대법원에서 다 꺾어지잖아요. 음. 그리고 트럼프가 그런 얘기했어요. 한국 검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참 법조인으로서 네. 무식한 얘기다. 사법부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대로 두는 거예요. 1심에서 유죄 나오면 유죄 나오는 대로 대법원까지 가야 되고 저는 반드시 보십시오. 무죄 아니면은 유죄로 사법부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벌금 80만 원이다. 네. 이렇게 단정적으로 제가 예측해요. 저도 명태균 씨만큼 예지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예 아닌 게 아니라 MC 장원님 말씀대로 뭔가 네. 이제 여당이 야당의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향한 공세의 고삐를 쥐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지난 주말에 집회가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 퇴진을 주장하는 민주노총과 민주당이 손잡았다. 뭐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난 주말 집회가 세 군데에서 있었어요. 세 곳에서 개최를 했어요. 네. 하나는 이제 흔히 말해서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주로 이제 계속 참여하고 있는 그 집회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민주노총 집회가 있었고 한국노총 집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독 이제 민주노총이라는 그런 키워드하고 네. 또 민주노총이 최근에 간첩 뭐 이런 사건이 하나 최근에 있었거든요. 네. 판결이 있었던 예. 것 같죠. 네. 고건이랑 또 묶어가지고 민주당을 또 거기다가 엮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통속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프레임으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끌고 가려고 하는지 대충 이제 감은 오는데, 근데 그건 그거고, 솔직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하고요,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이 국민에 대한 어떤 그런 실망, 이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각계가 다. 각계가 네. 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각각의 판단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인데, 네. 오로지 지금 윤석열 정부하고 한동훈 대표의 문제는 뭐냐면 요건으로 이거를 덮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이게 안 먹힌다니까요.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바보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는 잘 보도를 하지 않지만
지난 주말 집회에서 한창민 의원, 한창민 의원, 네. 사회민주당 대표가 네. 경찰로부터 사실상 폭행을 당했거든요. 그 네. 영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국민의힘이라든가 한동훈 대표가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지적이 없는 상황이고. 지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굉장히 문제인 거죠. 일부 언론에서 지난 주말 집회 일주 전 집회보다도 적었다. 민주당 네. 인원이 적었다. 조선일보입니다. 그런데요, 같은 시간에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목포에서 했어요. 지역별로 나눈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는 사람이 적죠. 그것은 필요 없어요. 지금은 각 17개 광역단체에서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날 광주에서 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일부러 폄훼하는 것을 보면은 그럴 수도 네. 있겠지 하지만 그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번 주 집회 같은 경우까지는 민주당이 이제 단독으로 했다고 한다면 다음 주부터는 야당들이 또 뭉쳐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네. 뭐 16일 날 한다는데 네. 아이고 난 지역구에서 큰 행사가 있는데 또 큰일 났네. 와야지요. 그래도. 아니 그 야당들이 모여가지고 이 집회를 하게 된 경위나 방향들은 민동기 평론가 보시기에는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될까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좀 오르는 그런 차원인 것 같고요. 특히 다음번에 야사당 집회는 특히 의미를 갖는 게 지난주에 경찰이 물리적으로 민주노총 쪽 조합원들이 모이는 그 집회를 좀 물리적으로 좀 막으려고 했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거든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새로 그 예산을 들여서 이른바 그 신형 무슨 그 방검복 비슷한 걸 입고 네. 굉장히 위협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라고 하는데 한창민 의원 얘기를 제가 직접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촛불 집회라든가 시민들이 점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일반 시민들이 그런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좀 막기 위한 어떤 그런 차원인 것 같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굉장히 험악해지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그렇죠. 해서 네.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는 그런 집회라는 이미지가 퍼지게 되면 일반 시민들이 그냥 나오고 싶어도 저기는 좀 갔다가 잘못 뭐 어떻게 되면은 경찰하고 막 물리적 충돌 벌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어떤 그런 효과를 좀 노리는 것 아닌가? 이런 지금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번 주말에서 야사당 이제 의원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박지원 의원님은 좀 왜냐하면 아예 경찰들이 만약에 지난 주말 집회와 같이 똑같이 그렇게 대응을 한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맨 앞에 서가지고 시민들과의 그런 완충지대를 좀 하는 해주겠다. 역할을 네.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야사당 집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흐름들이 형성되고 제가 있다. 굉장히 네. 중요한 사람입니다. 법사위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안건조정위원회를 해요. 네. 그러면 안건조정위원회 해부를 하면은 제일 연장자가 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건조정위원회 지금 2번 위원장을 했는데 네. 제가 다 통과시켜 버리죠. 그 경찰들하고 국회의원들하고 하면은 제가 제일 앞에 서야죠. 저는 건들면요. 송장 치우고 살인했다는 소리 들어요. 우리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내가 82살 된 사람인데 사람이면 어떻게 돼? 아이고. 그래서 나는 올드보이가 아니라 민주당의 골드보이다. 네. 네.